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8월 6일이었습니다. 전주 한 아파트 간이 풀자용으로 승용차가 돌진해서 어린이 등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80대 고령이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연간 사고 건수가 4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은 전북 지역은 더욱더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엄나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상황과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대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고령 운전자들이 나이 제한을 두고 반납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연령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령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봤었고 저희 아버님도 고령 운전자인데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당신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근데 저희는 자식된 입장으로 늘 불안하고 이제 노인들이 움직일 수 없이 차로 말하자면 활동을 많이 하거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집사람도 많이 아파 불편해요. 병원을 다니는데 그럴수록 차가 있어야 해요.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령이 아니어도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령 운전자는 나라에서 뭔가 다른 공공버스나 그런 정책을 만들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더 확대되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뭐 달마다 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시력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0세,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이러한 사고의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니 사회 전반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들 반납을 한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생각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찬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북본부의 이춘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의 하갑주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윤찬영 교수님, 네. 누구나 나이를 이제 먹기 마련이고 네. 우리가 65세 이상 뭐 초고령 사회 이야기까지 늘 합니다만 이제 운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글쎄요,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래서 자진 면허를 반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뭐 서글프기도 하지만 또 나름 합리적 또는 긍정적 어떤 차별이랄까요?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 노인도 이제 보호해야 되고 예.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할 것에 대비한 그러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하고 어디서부터는 조금은 제한을 해야 되는지. 근데 예. 그 제한도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어떤 겸손하다 그럴까 품위 예.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이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일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마냥 허용적으로 둘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왜 우리가 마이카 시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자가용 운전하는 시대가 벌써 된 게 이게 한 20년, 30년 이렇게 돼가는데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고령 사회를 맞이했거든요. 예.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서로 겹치면서 이제는 모두의 안전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뀐 거죠. 우리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사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모두의 안전이라는 표현이 네.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르신들이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 반납해야 돼. 내지는 배려를 해야 돼. 뭐 이런 구분에서 시작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
이것이 아마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현 실태 파악과 더불어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교수님, 교통사고 발생한 사건이 10건 가운데 2건가량은 고령 운전자가 냈고 교통 사망사고 4건 중 1건도 고령 운전자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그 사고들이 예. 주로 이제 고령 운전자들한테 집중이 되면서 사고를 야기하는 쪽도 고령 운전자고요. 예. 또 피해를 당하는 쪽도 묘하게 또 고령 보행자나 보행자가 네,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한 1,260여 건인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한 18.4%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매년 증가세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4건 중에 1건은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의 그 전라북도 지역 고령 운전자 사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76명이 숨졌거든요. 아.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로. 예. 거기에 심각성이 있고요. 특히 그 도내 운전면허증 소지자 한 110만 명 중에 65세 이상 비율을 보니까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겁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국 평균은 한 9.9%거든요. 예. 그리고 또 더 흥미로운 거는 관심 가져야 할 게 이제 그 고령이신 분들이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예. 지금도 그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과거의 그 뉴스들 중에 70세 할머니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기 시험만 무려 960차례를 시험 봤다 화제가 됐던 그 예. 뉴스가 그래서 결국 면허증을 이제 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참 대단하시기도 합니다만 그 안전과 관련해서는 또 살펴볼 이야기가 많아서 하갑주 관장님 네. 어르신들 이제 접촉할 기회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직접 당사자들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노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이야기죠.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 40대, 50대보다 60, 70대는 인지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인식은 하십니다. 예.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연령별 운전자 신체 능력 설문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중 75.7%가 본인의 신체 능력이 아직도 나는 좋다 예. 이렇게 응답하는 걸 보면 운전에 대한 필요나 욕구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획일적으로 70대 중반이니까 운전의 어떤 감각 능력이 좀 떨어질 것이야,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노인분들 사이에서도 70대 중반인 경우에도 75.7%가 본인의 신체 능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윤찬영 교수님. 네. 어떤 어르신들은 뭐 불편하게 또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예, 상할 난 수 아직도 있죠. 운전하고 내 이동권을 내가 확보할 수 있어.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사실 뭐 방송 앞두고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 일단은 이 저 뭐 운전 면허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정책이죠. 그러나 또 뭐죠 이 노인들의 뭐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예. 부분은 또 이제 복지부와 또 예. 지방자치단체 이게 좀 서로 그 관장하는 어떤 정책 부서가 좀 일단 다른 상태에서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노인의 경우, 어르신의 경우 지금 그 일률적으로 몇 세에 어떤 그 운전을 뭐 이렇게 금한다든지 예. 뭐 제한한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65세 이상을 지금 노인으로 보고 있고 이제 70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그렇죠. 그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저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그 적성 검사라고 하죠. 아. 그래서 이게 뭐 속도에 이제 인지하는 거, 그다음에 반응하는 거 이런 걸 좀 검사를 해서 위험도를 측정해서 알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수 그러니까 있게끔. 이거를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할 수가 있고 예. 지금 어르신의 운전 관련 위험도는 뭐 예컨대 10점 만점을 봤을 때 지금 6점입니다. 지금 예. 5점입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본인이 내가 이제 뭐 올해까지만 운전하고 이제 좀
운전대를 놔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난 한 2, 3년 더 충분히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걸 도와주는 어. 그런 정책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아까 이춘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모두 1,260건인데 전체 교통사고 18%. 그럼 나머지는 이제 청년 중장년이 그렇죠.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이것이 부각이 되는 것도 불편한 현실인데 어찌 보면 그런 정확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조심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차진 반납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사실 네. 뭐 저도 아직 사실 멀었지만 예. 벌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야 내가 몇 살까지 그러면 지금 차를 바꿔야 되나? 이젠 그만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럼 몇 살쯤 운전을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사실 차는 내 발이나 다름없는데 예.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 언제쯤 선택을 하고 뭘 기준으로 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도와주는 예. 국가의 정책이 좀 같이 서비스가 따르는 예.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춘호 교수님, 사실 이제 뭐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시력도 좋아지지 않으셨을 테고 운동과 인지 능력, 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적성 검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예. 그 청각이나 시각, 그다음에 이제 돌발 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이제 주변에서 그 사고 유형으로 이제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고령 운전자는 일부 항목에서 초보 운전자보다 사고 빈도수가 높은 걸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사고 유형을 보면 그 좌측으로부터 차로 변경 중에 이제 측면 충돌을 한다거나 예. 또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정면 그 충돌을 한다거나 예. 그것도 중요한 거는 고령 운전자의 특징이 큰 사고를 야기하신 분들 보면 그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고 유형들이 보면 그 본인이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아버린 상태 예.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 그런 지경 사고도 있거든요. 특히나 사고 유형 보면 역주행도 많고요. 네. 후진하는 경우 지금 전주 사례도 그렇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최근에 싶어요. 일본의 교통사고를 보면 그 치매로 예. 치매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진출입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지만 그렇죠. 예. 그런 사고들이 이 고령 운전자들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체적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어떤 상태라는 걸 정확하게 가족과 논의를 한 뒤에 예. 그 본인의 상태가 현장에서 특히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운전을 자제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갑주 원장님. 네. 그 복지관에서도 혹시 안전 운전이나 안전 보행 교육 이런 걸 좀 진행합니까? 네, 저희 복지관에서도 1년에 한 2, 3차례 교통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해드리면 이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벌써 이걸 받아야 되는 나이인가 이렇게 반문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좀 교육을 좀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이 보통 이게 사고 유형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안전 운전에 어떤 부분을 주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좋은데 이제 이용자에 비해서 뭐 2, 3차례 이렇게 1년에 하다 보니 예. 뭐 소수가 참여하시고 또 교육의 효과에 비해서 운전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75세가 넘는 사람이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1년에 3,000명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이분들은 합격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대단하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얼마나 더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네. 이분들도 아마 어려운 그 시험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취득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아울러서 지금 자가용, 그러니까 차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하는 그런 네. 이륜차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자가용에 비해서 면허증 없이도 그냥 보다는 이렇게 탈 수 있다 예.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또 유행인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들도 많이
구입해서 이용하시는데 자전거보다도 그게 좀 더 속도감도 있고 이렇게 제어하기에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 아버지도 70대 중반이신데 이 이륜차를 운전하시는데 요즘엔 거의 손으로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예.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뭐 전에 일어났던 사고들이 또 기억이 나고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자진해서 스스로가 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런 적성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이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의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춘우 교수님, 예.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진국에서 이미 이제 이걸 권고 제도로 예. 유입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무주군이나 전주시, 완주, 진안, 장수 이런 군들이 또 예. 시지역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을 하고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예. 현금이 아닌 그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상품권으로 대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조금 그 적극적인 그 어떤 유도가 아니고 특히 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장롱 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현장에서 않는, 예. 그 운전하는 분들은 그걸 어렵게 취득했기 때문에 쉽게 반납하지 않고요. 이제 이게 이제 폐단인데 그리고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그 차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히 큰 것 이제 같아요. 예. 연세가 높은 고령자일수록 그 교통 여건이 좋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반납하는 그 분이 드물고 현재는 거의 뭐 장롱 면허 수준인 분들이 일부 반납하는 걸로 나타나서 인센티브를 강하게 해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한다거나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자진 반납을 유도해야지 현재 상태로는 그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예. 어두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품권 정도 10만 원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면허권을 반납하면서 일회성으로 이 정도 받는 것이 과연 상응하는가에 대해서는 글쎄 그렇게 많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혹시 그러면 장롱면허라고 하는 사람들 필요가 없는 분들이 반납을 하셔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는 좀 있었을까요? 저희가 현재 그 통계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 자진 반납이라고 하는 사회적 여건 그리고 이제 그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들이 이 언론이나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서 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앞으로 사회 저변의 모든 그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사회적 인식에는 많이 예. 보탬이 된 걸로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찬영 교수님 실제로 보니까요 고령 운전자 한국농촌경제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 94%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겠다.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참 그 면허라는 어떤 자격증은 누구나 좀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요. 예. 아무래도 또 실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튼 이 자동차, 자가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신발 같은 거거든요. 예. 내가 어딘가를 갈 때 신발 신고 가듯이 이 자동차를 그렇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납하는 거 정말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 쬐던 불을 그만 이제 예. 쬐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40년 무면허 운전의 베테랑인데 무사고. 죄송합니다. 무사고란 표현을 예. 그 베테랑인데 내가 이걸 난 아직 운전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작 10만 원을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고 반납해라. 권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좀 개발하고 예. 측정해서 이제 위험도를 좀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진짜 내가 그럼 이제 그래 나도 위험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듯이 그것도 이제 내년 받아보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어. 근데 반납을 하면 내가 차가 당장 운전 안 하면 불편하단 예,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 내가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공 서비스가 그러네요. 주어지면은 모르되 예. 그게 아니면 이게 쉽게 이거 반납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책 개발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복지에 대한 체계가 실행이 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뭐 불편함 없이 반납할 그렇죠. 수도 이제 있겠다. 뭐 주고 내가 편하게 그냥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다니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하갑주 원장님. 네. 지금 뭐 각 자치단체마다 생각보다 이 제각각으로 지금 이 고령 운전자를 결정하는 연령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 의회 차원에서 14개 시군에 통일된 운전면허 반납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네.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노인의 연령을 뭐 요즘 70세로 상향하자고 하는 논의도 있죠. 예.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에는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65세냐 70세냐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예. 우리 윤찬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의 건강 또 인지 능력 이런 것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렇게 서비스나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면허 반납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춘호 교수님. 아무래도 65세 이상 노인분 중 10분 중에 한 분은 또 치매를 앓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력이라든지 청력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납을 했을 때 두 분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교통 이동권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줘야 될 텐데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더 교통 이동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정책들을 내놔야 될 텐데 도로교통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움직임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고령 운전자 특히 사업용 운전자들에 대해서 예. 현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보통 자가용에 비해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 사고가 한 4.8배 정도 높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사업용 운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자격 유지 검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나 버스 이런 분들한테 자격 유지 검사를 적용하고 있는 특히 65세 이상은 뭐 3년마다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사고 사례를 특히 보면 그 당시의 사고를 전혀 기억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도 과거에 운전했던 경력을 쭉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예, 예. 근데 그분들이 70세가 넘어가면서 어떤 그 사고가 잦아진다거나 기미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그 반드시 자기 관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예. 그런 분들이 젊어서부터 쭉 몇십 년 동안 운전하면서 나는 사고와 무관하다.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잦은 사고, 뭐 접촉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큰 대형 사고 이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업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65세가 됐다고 그래서 또 70세가 됐다고 그래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자격 유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거의 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예. 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업용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검사들이 많냐면 특히 그 운전할 때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시각, 그다음에 예. 신호등 검사, 또 이제 화살표, 방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 예. 그다음에 이제 도로 찾기, 그다음에 이제 표지판 검사, 또 추적 검사, 복합 검사가 있는데 복합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승객을 그 승강 하차를 시킬 때 후방에서 어떤 차들이 진행하고 있는가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예. 거기까지도 검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반발을 무릅쓰고 법의 제도화를 시켜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렇다면 전주 개인택시조합의 유만생 부조합장을 연결해서 이 내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합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주 개인택시조합의 부조합장 유만생입니다. 예. 지금은 운전 안 하시고 계시죠? 예, 오늘 좀 운전 약간 중단했습니다. 예. 자, 택시를 운영하시는 개인택시 조합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예, 우리 개인택시는 전라북도는 5,660명인데 65세 65%가 되고요.
그럼 절반 전주의 이상이시네. 개인 예. 택시는 2,335명 중에 이것도 한 62%가 됩니다. 예. 그럼 뭐 대부분 65세 이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예예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면허 반납에 대해서.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은 예. 2019년도 4월 등록 기준 전북 지역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운전 종사자는 총 8,821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중 60대 이상 개인 택시 운전자가 5,452명을 전체 운전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데 예. 56% 정도 되는데 예. 70대 이상 택시 운전 종사자는 870명으로 전체 운전 종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고 예. 향후 택시 기사 기피 현황과 맞물리면 70대 이상 기사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젊은 층이 기피하다 보니 회사 운영을 위해 고령자 고용할 수밖에 없는 택시 회사고요. 예. 80% 이상이 수천만 원 이상의 면허값을 들어 생계 유지나 노후 생활을 위해 영세업자에 뛰어드는 개인 택시 사업을 현실로 지금 가로놓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현실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려울 텐데 실제로 그 고령 운전자 분들께서 이런 관련해서 말씀들을 좀 나누실 텐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사업용 운전자 특히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는 자격유지 검사를 도입하여 65세 이상은 3년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 검사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조합장님. 예.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뭐 정부에서 나온 내용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제 저희 이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생업이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시고. 예. 그래서 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고령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이제 모두의 안전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부조합장님을 비롯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 운전자분들의 주로 말씀 나누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 싶어서요. 주로 그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운전하기 때문에 예. 딱연히 정년이 따로 없는 자유업이나 의사, 변호사, 회계사도 소속된 직장마다 정년이 다르고 예. 개업하면 정년이 따로 없듯이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로 단 유일하게 택시 자격 유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검사가 2019년도에 생겨 검사에 합격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택시 자격유지 검사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한다고 보고요. 이에 따르면은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힘없고 백없는 수입적인 택시들만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요. 하지만 다른 자격과 달리 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더불어서 이제 모두의 안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로를 위해서 자격 유지 검사를 받는 것은 수긍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격유지 검사를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 화물차, 회사 택시 취업자들을 1년마다 이상 사업용은 1년 경력이 취업하는데 개인 택시는 반드시 사업용 자동차를 3년마다 경력으로 쌓아야 개인 택시를 살 수가 있고 2018년도 개인 택시 양수자가 220명 중 40대 이하 양수자는 한 명도 없고 60대 이상이 45%가 됩니다. 그만큼 택시 영업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계시는 젊은 층이네요. 예. 60대 이상이 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 택시 양수 시에 위반 시에는 반드시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3년 안전운전 경력을 쌓아야 하고 수입이 적은 청년층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고령화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개인 택시 양수 자격을
버스 화물 법인 택시처럼 운전 경력을 3년으로 하지 말고 예. 1년으로 낮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확대해서 예. 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택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보통 60 예. 회사에서 정년하시고 예. 좀 뭐 솔직히 할 일이 좀 마땅치 않아서 예. 그 법인 택시 경력을 3년을 쌓았고 다 보니까 아. 고령화가 더 뭐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이것을 1년으로 낮추면 그 2년이 줄기 때문에 예, 이 고령화가 좀 그렇군요. 땡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편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또 네. 지금 부조합장님이 계시는 전주 개인 택시 조합에서 최고령자가 보니까 80대도 계시죠? 예, 80대 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운전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 보면은 산을 같이 다니는데요. 예. 산을 우리보다 더 잘 올라가요. 저는 60대 예. 초반이고요. 예. 산도 올라가시고 그 체격적으로 다 저는 틀리다고 자, 보는 것 그래서 같아요. 바로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예. 때문에 자격 유지 예. 검사를 통해서 또 적합 검증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게 예. 어느 기준을 두고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업이시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예. 기사님들이 생각하는 운전을 이만큼 해 오셨던 분들로서 오랜 시간 해 오셨던 분들로서 정확한 은퇴 시기를 굳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은퇴 시기는 제가 봐서는 한 75세 정도로 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 자격유지 검사를 그 사고를 이야기한 위반한 사람만 예. 자격유지를 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유지 시험을 본 게 좋지. 지금은 아무 좀 체력적으로 건강하시고 뭐 70대, 80대라도 사고 없이 모범 운전자들도 있어요. 예. 진짜 사고 똑같은 키로수를 200km를 뛰더라도 같은 시간에 예. 지금 뭐 30년, 뭐 20년, 15년 무사고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자격유지를 2만 원씩 주고 시간을 내서 일코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고를 낸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조합에서는 그리고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못 해요. 그 지금 젊은 친구들은 지금 현재 자격유지 검사를 컴퓨터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 오는데 이것을 우리 조합에서는 그 의료로도 이게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춘호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컴퓨터로 하는 그 자격유지 검사가 좀 불편하다. 예, 이런 자격유지 검사는 실제로 이제 각기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만 예.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조합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난 사람들만 선별하다 보면 사고 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걸 좀 공감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그 사고 야기하시는 분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관리에 따라서 연령차가 많아도 실제로 운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7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해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거는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뭐 이런 예.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 최종 법이 입법되면서 사업 현장의 안전은 일단 확보를 예. 하고 있다, 예.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만생 부조합장님, 예. 자격유지 검사 컴퓨터로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그 컴퓨터를 우리는 그 우리까지는 그런 대로 자판을 두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응지를 보면 가서 뭐 하고 싶으면 물어보면은 진행이지 않습니까? 예. 필시 가는 쪽으로 자판을 누르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잘하시는 분들 이제까지 그 자격유지 그 검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속 그 수료증을 갖고 오시는데 예. 지금 떨어진 분 한 2명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거 별거 아니네, 쉽다.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뭐더러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 자격유지 검사가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거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빠르지 않냐. 65세에서 30년, 3년마다 한다는 빠르고 예. 70세부터 이걸 해야지 60대는 안 했으면 쓴다. 이런 그 조합원들 불만이 있죠. 예. 요즘 뭐 자동차가 워낙 그 기술력이 좋아져서 자동 제동 장치라든지 첨단 기술 네. 장치도 들어오고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된 것 같은데요. 부주의만 네. 피하신다면. 예. 네, 그 자동차 제어 장치도 첨단 장치 필요가 있는데 10년 전에 그 승객 안전을 위해서요. 그 에어백 의무 장착을 교통사고 사망자 단으로 줄이겠다 해서 당시 에어백 의무 장착으로 차량 가격이 1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예. 현재 그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나와서 장착하려면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예. 이 경비로 전주 개인 택시 운전자 수입이 최저임금이 수준으로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장착하기는 어려워서 예. 택시도 대중교통법을 해서 버스처럼 정부 차원에서 차량 구입 시 이런 보조를 하면은 장착이 가능하다 보고 이런 거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조합은 참고로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65세에서부터 3년 받는 것을 엄청 그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대로 연령을 좀 70대부터 연령을 제한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컴퓨터 기능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지 있으니까 이걸 의료화로 변경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갔으면은 조합원에 불만이 좀 없을 거로 보고요. 예. 또 만약 우리 영세업자들만 우리 업계 영사자들만 이렇게 제한을 하지 말고 그 사업용을 그 면허제를 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런 그 제한을 줬으면 쓰겠어요. 우리 업계 그 영세업자들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힘든데 이걸 갖다가 65세부터 이거 검사를 받아라, 실제 받아라. 이거 불만은 않습니다만은 예. 당연히 당격에 서는 건데 그 유일하게 그 영세업자 그 택시 그 말 그대로 택시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주고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2만 원씩 그 받는 그 과를 만들어서 부서를 늘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해서 컴퓨터보다는 의료를 해서 예. 같이 컴퓨터 못하면 의료로 받고서 우리 그 생계에 일어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또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택시 관련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의 이춘우 교수, 그리고 전주 덕진노인복지원의 하갑주관장,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찬영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교수님. 네네.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임신부의 가족이 청와대에 고령 운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면서 청원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택시 영업용 택시만 3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고령 운전자 요건 강화와 주기적인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도 이제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65세 이상 그 적성 검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하고 또 75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 등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시행 중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그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를 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 검사 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시간 이상의 예.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 걸로 의무화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령 운전자 중에 교통안전 교육 대상자를 보니까 한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지난 4월까지 한 1,600명 정도, 9.3% 정도가 이수를 해서 이후에 꾸준하게 이분들이 이수를 하면 현장의 교통사고 예방에는 크게 기여할 걸로 이렇게 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물리적 나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낸 96세 운전자도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왔죠. 특히나 1차 검사에서 떨어진 분들은 2, 3차에서 구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또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갑주 관장님,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예, 사실 1차에서 떨어지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차에서 다시 이렇게 구제가 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면허 갱신을 위해서 시행된 적성 검사에서 65세에서 74세보다 75세 이상의 불합격률이 사실 한 2배 정도 높은데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전주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 적성 검사를 받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전화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 검사가 장애나 시력, 치매 위주로 되고 있어서 예, 1시간에 인지 검사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2시간의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예.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특히나 야간 운전하는 것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에 있어 사고들이 좀 자주 일어나서 어느 정도 이분들에서 조건부 한정 면허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평가하는 절차들을 거쳐서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에 운전을 제한한다거나 예,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뭐 조건을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미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현재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금지나 운전 가능 장소 제한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일본의 사례를 보면 윤천인 교수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과반수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 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 예, 이게 뭐 팩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선진국의 사례, 해외 사례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설득 과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의료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예. 요건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그 지금 현업에 계신 그 부조합장님 택시, 예. 얘기 들어봤지만 일단 그 당사자 본인들은 잘 수용을 안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뭐 이 정도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생각해봤습니다.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것 사실 그 건강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서비스인데 예, 그게 도입 초기에는 마치 내가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다음에 귀찮은 어떤 규제, 예, 그리고 또 약간 병을 또 발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막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지금은 건강 검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이제 권리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고령자들에 대한 이런 검사가 지금 아까 현장 말씀 들어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거 규제와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다. 서비스고 당신의 안전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서비스다. 이런 게 되도록 좀 정책 개발이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연세가 있는 그런 고령자 운전자들이 그래 당연히 내가 이거 받아야 돼. 예. 받고 내가 측정해 보니까 나 작년보다 위험도가 높아졌어. 조심해야지. 자발적으로 가서 받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예. 다 귀찮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렇게 해왔는데 누군데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예. 간섭과 규제로만 보시니까 이게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그렇죠. 풀어가느냐 이 차이인데 건강검진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 그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보행자를 위해서도 또 타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측면에서 도와준다. 이런 접근은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기준으로 법적으로 또 권고사항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운전면허 반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복지 관련해서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들인데 어찌 보면 복지 전반적으로 그 대화를 풀어가는 형식 이런 데 인식의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교육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 개인의 어떤 욕구에 반응하고 또 권리화하고 그 위한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억압과 예. 규제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정책에 성공할 그렇죠. 수가 없죠. 아울러서 이제 현장에서는 좀 더 고령 운전자를 위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텐데 하갑주 원장님 그런 예.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그 표지판 글자 크기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예. 야간 사고 다발 지점 가로등을 좀 설치를 더 한다든지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노인에게서는 그게 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젊었을 때보다 노인이 되면 그 표지판이 자꾸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 도로 표지판을 좀 크게 키울 필요성이 있고 또 고령 운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LED 뭐 신호등이랄지 야간 조명 또 반사율 조정 등을 통해서 안전한 고령자 친화형 도로 구축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춘호 교수님, 네. 일본의 경우를 좀 많이 이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뭐 운전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동 장치라든지 이걸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있고 또 보완된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증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요.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차량이 해줄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전방 추돌 방지 장치랄지, 예. 그다음에 이제 속도 제한을 시내에서 뭐 몇 킬로 이상 못 달리도록 그 제한 장치를 둔다거나 또 제동 장치를 둬서 전방에 차량이 아니면 사람이 나타나면 차량의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는 그런 장치들을 도입은 사람들에게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한정면허를 주는 그래서 우리도 그 발빠르게 면허 제도 측면에서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예. 미연의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고령 운전자 문제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정답을 어느 방향에서 찾아가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오늘의 토론에서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현장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 그리고 또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윤찬영 교수님, 여기 계신 뭐 세 분과 저도 언젠가는 제 마음대로 몸이 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어찌 보면 조금 그 지금 50대부터도 미리미리 좀 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래야 내가 그 나이 갔을 때 바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자세가 좀 더 열리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남의 일, 아주 먼 시간에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노인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예. 실감을 못하죠. 근데 이제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고령이신데 이제 운전을 고집하셨는데 예. 그 정말 아주 극단적 위험 직전까지 가는 상황들을 이제 한두 번 겪게 되면 예. 이제 되도록 이제 운전을 하시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어떤 부탁을 드리면서 가족 내에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상당히 좀 욱신각신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요게 이제 조금씩 확대되는 거, 요런 상황을 좀 그 당국이 좀 파악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가면서 정책을 확산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좀 더 좀 밀착된 그런 감을 가지고 개발해 주시면 요것도 제가 아까 건강검진 얘기했으면 조금 시일이 지나면 예. 아 이게 그냥 억압과 규제가 아니고 예.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거구나 이렇게 아마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생명과 안전에 관한 거니까요. 예. 나이가 드셨으니까 신체 반응 저하가 왔을 것이고 대체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될 것이고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날씨가 궂은 날 좀 운전을 자제하시라고 먼저 배려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노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래야 같이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됩니다. 하갑주 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운전을 하지 않고도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뭐 생태 도시랄지 생태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럴 때 고령 운전자도 자동차 없이도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따라서 운전을 자제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러 지원책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인지 능력과 운전 실력에 대한 자기 평가와 또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춘우 교수님,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한다는 어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령 운전자는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이 이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설득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그 교통 약자, 특히 어르신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 예. 그 운전자들이 주변의 운전자들이 협조를 해서 사고 없는 도로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뭔가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운전자들이 현재 지금 그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 운전자가 교육을 받으면 일정 시간을, 그러면 지금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선보사가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제도도 이용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윤찬영 교수님, 큰 틀에서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뭐 누구나 인간은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또 교통수단을 우리가 운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의 구조지만, 이제 고령 시대를 맞이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한 어떤 준비, 그에 예. 대한 적응,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노인에 대한 편견에서 운전을 또 바라보지 마시고, 노인분들도 스스로의 운전 능력을 테스트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다 보면 스스로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 더인노인복지관의 하갑주 관장, 그리고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윤찬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북본부 이춘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함윤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